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 구체적 시기에 대한 윤곽이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봅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보도가 여러 내용이 쏟아져가지고요. 워커힐 호텔 스위트룸이 예약됐다더라. 정부 관계자가 어떤 특정 일자에 남산타워 예약을 받지 말라고 부탁했다더라.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일단 확인된 거는 이제 상춘제, 그러니까 청와대 상춘제 내부 보수 공사 중인 거와 사랑차 앞에 이제 남북 정상의 그림이 걸린 이런 징후들을 보면 썩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연내에 이 답방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좀 무르익었고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럼 예. 정부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이고 있죠. 예. 완전히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북한의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고요. 예. 어쨌든 연내에 좀 답방을 염두에 두고 좀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를 알 수가 있는데 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항상 이렇게 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에 갈 때도 특히 그러는데요. 현지 시찰을 이렇게 조금 하다가 한 열흘 정도 뜨문뜨문 이제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베이징에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원산에 이제 구두 공장도 가고 현지 시찰을 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나요? 아마 그 정도 지금 소식이 없어요. 얼마 전에 김만철 김만철 이제 그 군수 전문가 혁명 그 1세대인데 김철만의 장례식이 김철만의 혁명 1세대인데 김철만의 장례식이 있었는데도 불참을 하고 장의위원장이었는데도 그래서 지금 아마 갑작스럽게 또 서울 답방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패턴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분석도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중국 사례를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중국 이제 방중 때 사례를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일부러 뜸을 들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갑작스럽게 그러면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 이게 남북 당국 간에는 혹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북측의 요청으로 지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경호와 안전 문제 고려 때문에 미리 동선이 밝혀지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좀 미루고 있을 가능성,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죠. 그 답변을, 그러니까 사실 연내 답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20여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에서 답을 주지 않는 건 그럼 안보의 이유, 보안의 이유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좀 없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답방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또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 차원에서 12월 초까지 별로 이게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는 좀 어렵지 않겠느라고 하고 북한 당국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한미 여왕 정상이 공감대를 좀 이루었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밝힌 이야기들은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또 내밀한 대화들은 또 있겠죠. 그걸 또 들으려면 와야죠. 와서 또 직접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자라는 차원에서 답방을 좀 결심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근데 여전히 내려와서 무엇을 또 가져갈 것인가, 또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에서는 조금 물음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돼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실제 내놓을 수 있는 보따리라는 것을 지금 약간 시간을 두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짧았던 한미 정상회담입니다만 그 안에서는 어쨌든 양국 정상 간에 김정은에게 줄 것을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우리가 본 게 맞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리용호 외무상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려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거기서 또 모종의 메시지,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거기서 이제 미중 정상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100%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합의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미중 정상이 이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아마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서 이제 전달했을 건데 그 메시지들을 듣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답방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최종적으로 좀 결심이 아마 지금 서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이제 곧 있을 혹시 발표가 있으면 곧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내려봐야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합의했다는,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의 그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라도 합의를 했다는 김정은에게 줄 보따리. 그건 무슨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를 하겠다. 예, 이- 제재 완화. 인터코리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인터코리안 커퍼레이션이라고 남북 예.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큰 선물이겠죠. 근데 그 한미 정상회담 그 자체에서는 그게 100% 이제 서로 공감대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한번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문 대통령 다시 한번 의지를 얘기를 회복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얻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봅시다. 아마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그 해봅니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요. 사실 그 존 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또 경제 제재 해제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워낙 강경파인 인물이다 보니까 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진정으로 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 볼턴마저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비추는 거.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예. 정해져 있다. 어쨌든 대화를 하고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볼턴이 나서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이야기다.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말 그대로. 네네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결단하고 나서지 않으면은 예. 진짜 기회의 문이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 그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볼턴의 메시지도 이제 제재 완화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으니까요. 저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라 짚어봤고요. 예,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청와대도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만 한 매체가 이제 13일 답방과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하니까 그거 아니다. 우리 아직 연락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뜻이 14일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처음에 거론됐던 것이 13일, 14일 이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14일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후인 것인지, 또한 마지막으로 연내가 아니라면 실제 연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글쎄요, 그 연내가 아니라면 연초도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뭐 고지고대로 청와대 발표를 따른다면은 예. 아직 정말로 답이 안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리고 답이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뭐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발표를 하고 예. 북한에 이제 사전 준비팀이 내려와야 되죠. 의전팀이 좀 내려와서 하루라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라도. 예. 그런 좀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촉박하게 진행이 되긴 할 건데 네. 예. 가능한 건 뭐냐면 어쨌든 올해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치렀죠. 예. 남북 당국의 의전 팀들은 호흡을 좀 맞춰본 경험이 있고 예.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김여정 부부장을 수행해서 경호 부대들과 의전 팀들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죠. 예. 이미 사전 연습 에 준하는 걸 한번 현지 답사를 했다라고 이제 보면은 예. 그 정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예. 짧게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북에서는 최대한 좀 늦춰서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일치기 답방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1박 2일 일정으로 오게 될지 아니면 당일치기로 오게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일치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부담 요소가 많은데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남북 정상회담 이미 3차례 만났기 때문에 예. 남북 정상의 만남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비핵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이 징검다리로 이번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 만나서 짧게 그 원포인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우리는 남북은 뭘 협력해가지고 그럼 이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날 것인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제 네. 뭐 여러 다른 의전 형식이나 행사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이 그러려면 당일치기도 가능하죠. 그거는 뭐 육로나 뭐 아니면 헬기로 이동한다라도 그냥 청와대 경내로 바로 들어가서 예. 회담을 하고 그런 방식들. 그래서 네. 성과가 있으면은 예. 뭐 박수 받을 만한 일들이 또 있겠죠. 네, 경호 의전 다 고려해서 장소를 또 정할 것이고 또 이제 우리한테 전 세계인들 또 남과 북의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것인지 긴밀하게 조율할 텐데 와서 어디를 갈 것인지 저희가 조금 어디까지는 예상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갔을 때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갔던 그 장소에 조응할 만한 이런 장소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아까 저희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라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국회 연설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라산을 가게 된다면 또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한라산을 간다면 뭐 또 혹은 국회 연설을 한다면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번에 서울 답방하는 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북측의 순회가 처음 오는 일이고 한라산을 간다는 것은 어쨌든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을 어쨌든 올해 완성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 것이고요. 한라산에 간다는 게. 근데 이게 한라산 간다는 게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외가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주도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롱하는 투로 이제 한라혈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왕왕 있는 와중에 과연 그런 그림이 사실 북한에서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이게 대국민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이죠. 이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남남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하죠. 여러 가지 이제 또 대북 간의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한 메시지가 있다면 국회 연설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부담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연평도 천안함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식의 화법이 특유의 화법이 있죠.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난 가오를 반성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그 정도의 아마 메시지일 건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국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준인지 아닌지 좀 성의 있는 태도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지금 좀 짚어봤는데 이제 두 정상이 사실 연내 답방을 하게 된다면 네 번째 만나게 되는 건데요. 만나서 나누게 될 이야기들,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만났으면 굉장히 다시 합의할 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북미 간에 좀 조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남북 간의 경협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장 뭐 남북 간의 경협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양 정상이 하긴 힘들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상황을 내년에 만들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점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수석 협상가 중개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아직 뭐 뚜렷한 내용이 발표나지 않아 저희가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만 사실상 근데 북한의 정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온다는 것은 어떤 남북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약속한 걸 지킨다라고 하는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신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도 좋은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안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